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눠볼 내용들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증시 위기인가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흐름 상해 증시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5%가 넘게 빠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위기인가, 일시적인 부분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 좀 풀어주시죠. 네, 그 주간 단위로 13.3% 상해 본토 증시 조정이 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 11월부터 해서 증시가 이제 100% 넘는 폭등을 하면서 지수 조정이 10%를 넘어간 적은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로 뭐 주간 단위로는 최대 낙폭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 버블이 꺼지는 거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굉장히 뭐 전문가들이 여러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사실 뭐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의 방향성은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회 영역에 다시 한번 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면 조만간 좀 부양책이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지난주에 좀 하락 원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신주 물량 부담이었다, 혹은 정말 거품 붕괴의 어떤 시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신규 계좌 수라든가 여러 것들이 계속 신고가를 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접혀가는 모습들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외신들에서는 뭐 CNN이라든가 로이터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뭐 중국 증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끝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왜 조정의 폭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기회 영역으로 온 것이라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가 악재는 없었고요. IPO 우려감이라든가 그런 유동성 물량들, 그리고 이제 신용거래 한도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의 4배에 가까운 이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거의 뭐 100% 차올랐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양자가 오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추가적인 통화정책 관련된 이 액션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뭐 고객, 신규 계좌 개설 건수 자체도 뭐 어떻게 항상 그 고점만 만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정이 왔다. 이런 점 때문에 좀 무너졌었고, 심리적인 상황에서 사실 4,70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중론이었는데 하루 살짝 올라왔다가 그 다음날부터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수가 13%가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종목별로는 40%, 50%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신용거래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3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5천만 명이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뭐 한두 명 정도가 적은 정도의 그 파급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반등 원역으로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겪어야 할 어떤 조정기는 지금 한번 이제 겪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돈도 이제 끌어다 쓸 만큼 이제 많이 좀 끌어다 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고비가 오긴 온 부분인데, 분명히 좀 이러면은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뭔가 인위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고민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간 없이는 실질적으로 그 말 그대로 버블이 좀 더 계속 가중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증시가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너무 과열되게 되면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6,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간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50%에서 60%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폭, 기간은 솔직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한 10% 정도 무너졌다고 했을 때 네. 정부에서 정책이 적절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모든 자금을 다시 또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그 상승분을 향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 스탠스가 약간 조금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778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사실상 12일 날 6,100포인트 선까지 올라갔던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4,5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4,478포인트죠.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까지 그 하락을 용인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굉장히 지금 4,500포인트를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굉장히 불편한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추가 담보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자금 자체가 부동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섀도우 뱅킹 쪽에서 넘어온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다 꺼져버리게 된다면 그 악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해결책이라든가 추가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그리던 그림에서는 약간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상해 그 지수 ETF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간별로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3분의 3 그러니까 다 채워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요. 빠진 이유는 보시면 지금 8주째 그 공개 시작 조작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2달 가까이 지금 유동성 조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공백이 생기고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증시가 망하고 버블이 다 깨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중국의 어떤 통화 당국의 어떤 이 유동성 정책 기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서히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여기서 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또 많은 어떤 자금을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섣부르다 서서히 이제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가장 무더운 5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5월 지금 상당히 무더웠고 역사상 가장 무더운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겨울에는 좀 예상 외에 또 어떤 혹한이 왔었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5월에 좀 상당히 좀 더운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름이 좀 상당히 빨리 계속해서 좀 왔어요. 빨리 오는 이런 느낌이고 지금 세계적인 어떤 날씨의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예, 제가 아이스크림도 최근 들어 좀 빨리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에어컨도 제가 좀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네. 뭐 저만 더운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뭐 저번에 이제 금산 전문가님도 말씀했지만 가뭄 때문에 감자값이 2배가 올랐다 연초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심심치 않게 지금 외신에서 이 엘니뇨로 인한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해서 짚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5월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21세기 들어서 아까 가장 더웠던 여름이 총 13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1세기 12번이 발생했다는 점은 최근 들어서 그 기상이변의 빈도와 그 집중되는 시기가 가장 지금 최근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엘니뇨 발생에 있어서 경보가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지난해에는 그래도 강수량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얼마나 더 심각한 수준인지 외신 쪽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이제 뭐 온실 효과라고 우리나라 쪽으로는 얘기하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계속 더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가면 평균보다 조금 뜨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85% 이상으로 확률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엘니뇨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엘니뇨를 의미를 합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엘니뇨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니뇨가 뭐냐? 해수의 온도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평균보다도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 해수라는 것은 이제 상층부, 하층부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층부에 있는 영양분이 상층부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장도 굉장히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에코시스템의 균형을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상층부가 뜨거워지면 하층부하고 교류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어장 자체도 굉장히 척박해지고요. 네. 여기서 수증기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수라든가 굉장히 많은 폭우를 동반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올해 딱 6개월 딱 되는 올해 6월부터 진짜 엘니뇨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어장의 이 선순환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글쎄요 황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어장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쪽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엘니뇨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확률로 한 85%가 넘을 정도로 네.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는 점, 어장이 황폐화돼서 어류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어느 쪽에서는 홍수가 나타나고 어디에서는 가뭄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식인 콩, 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작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 가격은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싼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WTI로 치면 43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리 국내 가능한 상품은 타이거 농산물,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해에도 이 곡물 가격이 점차 이제 여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서 곡물과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올해는 참 좋지 못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엘니뇨 발생에 대해서 경보가 좀 내려진 상황이고 네. 좀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좀 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이쪽으로도 추가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전략 두 가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손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